그 가방 비싼 거니까 만지지 말랬잖아. CCTV에는 치매 걸린 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나는 멀쩡해. 화면을 2번 터치하면 가정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깊은 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40대 후반의 윤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유방암 3기 진단서라는 문서가 떠 있어요. 손이 떨리지만 그녀는 문서를 프린트하지 않아요. 대신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보죠. 옆방에서는 70대 초반의 어머니 정순 씨가 자고 계십니다. 윤희는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어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어. 치매도 이제 시작됐는데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희는 출근 준비를 하고 정순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윤희야, 아침 먹고 가. 엄마, 시간 없어. 회사 가야 해.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몸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엄마. 나중에 먹을게요. 윤희는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정순 씨는 혼자 남겨진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어요. 거실 한쪽에는 윤희의 명품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이에요. 윤희가 첫 보너스를 받아서 산 소중한 가방이죠. 정순 씨는 가방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살짝 만져봅니다. 비싸 보이네. 우리 딸이 이런 걸 살 정도로 잘 됐구나.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정순 씨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이러세요. 멍하니 밖을 보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시간 감각이 없어지고 가끔은 방금 한 일도 잊어버려요. 저녁 7시 윤희가 퇴근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해요.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저녁 차렸어. 고마워요, 엄마. 식사 중에 윤희는 가방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엄마, 이 가방 만지셨어요? 응? 가방? 아니, 안 만졌는데. 근데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그래. 내가 청소하다가 옮겼나 보다. 윤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가 잠든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실 CCTV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정순 씨가 방에서 나옵니다. 잠옷 차림으로요. 그녀는 거실로 걸어가서 윤희의 가방을 들어요. 가방을 열어서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지갑, 화장품, 수첩을 하나씩 꺼내보더니 가방 안쪽 작은 포켓에서 뭔가를 발견해요.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정순 씨는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한참을 울던 정순 씨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복도로 밀려 들어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윤희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가방이 없습니다. 내 가방 어디 갔지? 거실을 둘러보지만 가방은 보이지 않아요. 엄마, 제 가방 못 보셨어요? 어제 여기 있었는데. 가방? 무슨 가방? 검은색 샤넬 가방이요. 제가 항상 쓰던 거.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정순 씨의 표정이 평온합니다. 마치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아요. 윤희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방, 화장실, 주방, 심지어 베란다까지. 하지만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못 보셨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내가 왜 내 가방을 가져가? 나 도둑이야? 정순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어요. 윤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치매 때문에 어디 갖다 놓고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직접 묻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서 윤희는 다른 가방을 들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가방 생각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신용카드, 면허증, 그리고 무엇보다 그 편지.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찾아봤지만 여전히 없었어요. 결국 윤희는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설치된 CCTV는 현관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영상을 되돌려 보는데 새벽 2시 화면에 믿기지 않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이요. 윤희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가 가져간 거였구나.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영상을 계속 보니 1시간 후에 어머니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보였어요. 가방은 어디에 둔 걸까? 윤희는 혼란스러웠어요. 화를 내야 할지 걱정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 가방 어디 갔어요? 모른다니까. 왜 자꾸 나한테 그래? CCTV 봤어요. 엄마가 새벽에 들고 나가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날 감시한 거야? CCTV로? 감시가 아니라 찾으려고요. 그 가방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해? 그냥 가방이잖아. 윤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낯설었거든요. 평소에 다정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윤희 휴대폰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윤희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동대문구 경찰서입니다. 혹시 가방 잃어버리신 거 있으세요? 네, 샤넬 가방이요. 맞습니다. 시장 분식집 앞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어요. 안에 신분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윤희는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가방은 멀쩡했어요. 현금도 그대로 있고 카드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방 안쪽 포켓에 넣어뒀던 편지 봉투가 없었어요. 저기, 혹시 가방 안에 다른 건 없었나요? 작은 편지 봉투 같은 거요. 아니요, 이게 전부예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편지를 읽었구나. 그래서 가방을 버린 거구나. 하지만 왜 편지만 가져간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응? 가방 찾았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다행이네. 정순 씨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요. 근데 엄마, 편지 못 보셨어요? 가방 안에 있던 편지요. 편지? 무슨 편지? 작은 흰색 봉투에 들어있던 거요. 모르겠는데. 윤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거든요. 슬픔 같기도 하고 고통 같기도 한 감정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밤마다 윤희의 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윤희가 잠든 사이에요. CCTV에는 다 찍히고 있었지만 윤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방을 열어서 안을 뒤졌어요. 이미 편지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가방을 꺼내서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기도 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기 방에 들어온 흔적들이요. 가방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고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처음엔 자기가 잘못 본 건가 싶었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윤희는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살짝 뜬 채로요. 새벽 1시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순 씨였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서 책상 위의 가방으로 다가갔어요. 가방을 열어서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윤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왜 저러실까? 한참을 뒤지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없네. 어디 갔을까? 그리고는 가방을 다시 닫고 손수건으로 가방을 닦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요. 윤희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 그 목소리에 정순 씨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윤희야. 깼구나. 엄마 뭐 하세요? 그냥 내 가방이 더러운 것 같아서 닦고 있었어. 새벽에요? 응, 잠이 안 와서. 윤희는 일어나 앉았어요. 엄마,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슨 말? 가방이랑 편지요. 정순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가방은 내 거였어. 네. 내가 나 몰래 내 가방을 쓰고 있었던 거야. 윤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가 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이 가방은 제가 산 거예요. 몇 년 전에 첫 보너스 받아서요. 아니야. 내 거라니까. 정순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훔쳐간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가져간 거고.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내가 치매라고? 나는 멀쩡해.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어요.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셨으니까요. 다음 날 윤희는 병원 예약을 잡았어요. 어머니를 정밀 검사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순 씨는 병원 가기를 거부했어요. 나 안 아파. 병원 갈 필요 없어. 엄마, 그냥 검진 받는 거예요. 건강 체크요. 싫어. 나 괜찮다니까. 결국 그날은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순 씨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낮에는 계속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밤에는 윤희 방에 들어와서 가방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가끔씩 혼잣말을 했어요. 미안해, 윤희야. 엄마가 미안해. 윤희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머니 방문 틈으로 들린 거였죠. 뭐가 미안하다는 걸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윤희는 퇴근길에 시장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가방이 발견된 그 분식집 근처였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편지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여기 어딘가에 떨어진 건 아닐까? 윤희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쓰레기통 주변, 골목길, 화단까지요. 1시간 가까이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노인복지센터 앞 화단에 뭔가 보였어요. 젖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윤희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니 흰색 봉투였고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비에 젖어서 글씨가 번졌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로등 아래에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엄마는 주무시고 계세요. 편안한 얼굴로요.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아파요. 병원에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이제 치매가 시작되셨잖아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요?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서만 사셨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그러셨죠. 제가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도 항상 걱정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할 때인데, 오히려 걱정만 끼쳐드리게 생겼네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씀 안 드리기로요. 제가 혼자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을게요. 엄마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아프다는 거, 힘들다는 거, 무섭다는 거, 엄마는 모르셔도 돼요. 엄마가 웃고 계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제대로 효도도 못하는 불효자 딸이라서요. 윤희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이걸 읽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셨구나.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왜 어머니가 가방을 가져갔는지, 왜 편지를 숨겼는지, 왜 밤마다 가방을 만지작거렸는지요. 어머니는 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죠. 윤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진정이 되었어요. 윤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죠. 윤희는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응? 편지 찾았어요. 정순 씨의 손이 떨렸어요. 몸 편지? 엄마가 읽으신 거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정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나 아파? 많이는 안 아파요. 거짓말하지 마. 3기라며.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엄마가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정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잊어도 널 먼저 잊을 순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희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말씀 안 드려서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알아채지 못해서.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딸아,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니? 다음 주부터요. 그럼 엄마가 같이 갈게. 엄마도 몸 안 좋으신데요. 상관없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잖아.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며칠 후 윤희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치료 시작하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동해안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윤희야, 바다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네.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해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정순 씨는 가끔씩 멈춰서서 파도를 바라봤어요. 윤희야, 엄마가 기억을 잃어도 너는 기억할 거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 너도 잊어버릴까봐 걱정돼서.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엄마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요. 정말, 정말이에요. 정순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민박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싱싱한 생선구이와 된장찌개였어요. 윤희야,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몸 안 좋은데 잘 먹어야지. 엄마도 드세요. 두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병도, 치매도, 걱정도 잠시 잊고요. 밤이 되었어요. 윤희는 잠들었지만 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순 씨는 가방을 꺼냈어요. 윤희의 명품 가방이요. 여행 가면서 몰래 가져온 거였어요. 가방을 쓰다듬으며 정순 씨는 중얼거렸어요. 그 가방, 이제 돌려줬으니 됐다. 다음 날 아침 윤희가 깼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해변에 앉아서 파도를 보고 계셨죠. 엄마, 언제 일어나셨어요? 조금 전에. 날씨가 좋아서 나와봤어. 윤희는 옆에 앉았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모래사장 한쪽에 뭔가 묻힌 것처럼 보였거든요. 엄마, 저기 뭐예요? 글쎄, 뭐겠어. 윤희는 가까이 가서 확인했어요. 가방이었습니까? 이제 시도 쪽의 송윤희는 가까이 가서 확인했어요. 가방이었습니다. 자신의 명품 가방이요. 모래 속에 반쯤 묻혀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제 가방인데요. 왜 여기 있어요? 정순 씨는 파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돌려줬어. 네. 내가 엄마한테 준 거니까. 이제 돌려줬어. 윤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가방을 꺼내서 털고는 어머니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 이 가방 제가 엄마한테 드릴게요. 뭐?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가지세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제 엄마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거니까. 정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윤희야. 천만에요, 엄마.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윤희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에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순 씨가 항상 옆에 있어 주었어요. 윤희야, 물 좀 마셔. 엄마, 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조금만 마셔봐. 정순 씨는 물컵을 윤희 입에 가져다 댔어요. 윤희는 조금씩 물을 마셨어요. 잘했어.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해.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당연한 건데. 치료가 계속되면서 윤희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정순 씨가 방에 들어왔어요. 윤희야, 엄마가 모자 사왔어. 모자요? 응. 예쁜 거. 정순 씨가 꺼낸 건 부드러운 베레모였어요. 회색빛이 도는 예쁜 모자였죠. 써봐. 윤희는 모자를 썼어요.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예쁘다, 우리 딸. 정말이요? 정말이지. 모자 쓰니까 더 예뻐 보여. 윤희는 울컥했어요. 어머니의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고마워요, 엄마. 별 말씀을. 더 예쁜 것 또 사줄게.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치료는 힘들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종양 크기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희 씨, 잘 되고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완치도 가능할 거예요. 정말요? 네. 물론 계속 치료받으셔야 하지만 희망적이에요. 윤희는 정말 기뻤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말했죠. 엄마, 의사 선생님이 잘 되고 있대요. 정말 다행이다. 완치도 가능하대요. 정순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 무렵부터 정순 씨의 치매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윤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윤희요. 윤희? 우리 딸? 네, 엄마 딸이요. 아, 그래. 미안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윤희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슬펐어요. 어머니가 점점 자신을 잊어가고 있다는 게요. 어느 날 아침 정순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오늘 회사 가야 하는데. 엄마는 은퇴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은퇴했어? 네, 벌써 5년 전에요. 그랬구나.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정순 씨는 과거와 현재를 자주 혼동했어요. 가끔은 돌아가신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보는 언제 들어와?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랬지. 미안해. 자꾸 잊어버리네. 윤희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자신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잊더라도 자신은 어머니를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 윤희는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윤희 씨, 치료가 정말 잘 됐어요. 이제 거의 완치 단계예요. 정말요? 네. 몇 개월만 더 관리하시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윤희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저 거의 나았대요. 정순 씨는 멍하니 윤희를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엄마, 저 윤희예요. 엄마 딸. 윤희? 우리 딸이 윤희지. 네, 제가 윤희예요. 한참을 쳐다보던 정순 씨의 눈에 갑자기 인식이 돌아왔어요. 윤희야, 우리 딸. 네, 엄마. 넌 지금 어디 있어? 병원이야? 아니요, 집이에요. 저 거의 나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순 씨는 윤희를 끌어안았어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윤희야.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순 씨는 또 윤희 방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방을 뒤지지 않았어요. 그냥 잠든 윤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해, 윤희야. 내가 너를 잊어도 이 마음만은 절대 안 잊을게. 윤희는 자는 척하면서 그 말을 들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알까봐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윤희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완치 판정을 내렸죠. 직장에도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매일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비록 어머니가 자주 기억을 못하셔도 윤희는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 윤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진관에 갔어요.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요. 엄마, 이리 보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렌즈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찰칵. 셔터가 눌렸어요. 나중에 받은 사진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거든요. 윤희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어요. 매일 볼 수 있도록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꽃 보러 가자. 좋아요, 엄마.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예쁘다, 진짜.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예쁜 꽃을 보니까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네.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요. 윤희야. 네, 엄마. 고마워. 뭐가요? 살아줘서. 그리고 엄마 옆에 있어줘서.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셔서요. 정순 씨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정기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의 치매는 더 진행되었어요. 이제는 윤희를 알아보는 날이 더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희의 이름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윤희, 우리 딸 윤희. 네, 엄마. 제가 윤희예요. 그래, 윤희. 예쁜 이름이야.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랬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느 날 정순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윤희야, 엄마 요양원 가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자꾸 기억을 못하니까 너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엄마, 제 말 들어요.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윤희야. 그러니까 요양원 얘기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살 거예요. 정순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윤희야. 고맙긴요. 당연한 거예요.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승진하면 야근이 많아질 텐데 어머니와 보낼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요. 퇴근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카네이션을 샀어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이거 드려요. 뭐야? 꽃이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정순 씨는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예쁘다. 누가 준 거야? 제가 드린 거예요. 고마워. 그런데 누구시죠? 윤희예요, 엄마. 엄마 딸. 아, 윤희. 우리 딸. 네, 엄마 딸이에요. 정순 씨는 웃었어요. 비록 방금 전 일도 있지만 웃는 얼굴만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나를 잊으셨다. 하지만 괜찮다. 엄마가 나를 잊어도 나는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 명품 가방 사건이 있었던 그날부터 많은 게 변했다. 엄마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었다. 이제는 돈이나 성공보다 엄마와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 가방은 단지 물건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엄마는 내 마음을 먼저 알아버렸다. 그리고 나를 지키려 했다. 잊혀져도 괜찮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가니까.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꿈을 꿨어요. 아주 먼 미래의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윤희가 손을 잡으면 어머니는 편안해 하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꿈에서 깬 윤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잊어도 그 따뜻함만은 기억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려고요. 정순 씨가 좋아하시는 미역국과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 차렸어요. 정순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이에요, 엄마. 그래. 그런데 누구세요? 저 윤희예요. 엄마 딸. 한참을 쳐다보던 정순 씨가 갑자기 웃었어요. 윤희야, 우리 딸. 네, 엄마. 잘 있었어? 네, 잘 있었어요. 엄마는요? 나도 잘 있었어.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정순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다. 누가 만든 거야? 제가 만들었어요. 잘 만드네. 고마워. 천만에요, 엄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순 씨가 다가왔어요. 저기, 실례지만 이름이 뭐예요? 윤희예요. 윤희. 예쁜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내가?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방금 한 대화도 금방 잊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윤희에게는요.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어머니와 함께 보려고요. 엄마, 이거 봐요.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정순 씨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누구야? 저예요. 7살 때요. 그래, 귀엽네. 옆에 있는 분이 엄마예요. 정순 씨는 사진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어요. 나구나. 젊었네. 정말 젊으시죠?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요, 엄마. 정말? 정말이에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요. 정순 씨는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뭐가요? 그냥 고마워. 두 사람은 앨범을 계속 넘겼어요. 하나하나 추억을 나누면서요. 비록 어머니는 곧 잊어버리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함께 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어머니를 방까지 모셨어요. 엄마, 편히 주무세요. 고마워.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희예요. 윤희. 좋은 이름이야. 엄마가 지어주신 거예요. 그랬구나. 나도 참 똑똑했나 봐. 윤희는 웃었어요. 잘 자요, 엄마. 너도 잘 자.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희야.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밤 윤희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날 잊어도 괜찮아요. 내가 엄마를 기억할 테니까요. 가방은 단지 물건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엄마는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슬퍼하셨고 나는 엄마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요. 5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희는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정순이라고 지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요. 윤희는 딸을 안고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제 딸이에요. 엄마 이름을 물려줬어요. 아기는 윤희 품에서 웃고 있었어요.
잘 키울게요, 엄마. 엄마가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아이를 사랑할게요.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요.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엄마가 되었어요.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는 명품 가방을 생각했습니다. 거실에 전시되어 있는 그 샤넬 가방이요. 이제는 추억이 된 가방이었어요. 딸에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저 가방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 이야기가요. 내가 크면 들려줄게. 어떻게 가방 하나가 우리 가족의 사랑을 확인시켜줬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지를요. 윤희는 가방을 쓰다듬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모든 걸 깨닫게 해주셔서요. 그날 밤 윤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엄마 묘소에 다녀왔어요. 딸과 함께요. 엄마, 저 이제 엄마가 됐어요. 그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이 사랑이 엄마가 저한테 주셨던 사랑이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약속할게요. 엄마의 사랑을 제 딸한테도 전할게요. 그렇게 엄마의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자요,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윤희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시작될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서요. 영원히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니까요.